자, 이것도 한번 봐봐. 자, in the province of the mind. province라는 뜻이 원래 영역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어떤 마음의 영역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다음부터 쭉 보면은 동사가 누구일 것 같아? 뭐부터 이들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 아니, 동사가 누구냐고. 동사. 이즈. 그치, is. 요거 is거나, 왜냐하면 지금 앞에 상관 접속사 either가 붙어 있잖아. 그럼 either라는 말은 either A이거나 or B이거나니까 병렬인 거야. or에 의해서 누구랑 누가 병렬이다? 이렇게가 병렬인 거지. 둘 다 동사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이해됐어? 어쨌든 둘 다 동사인 건 맞아. 그러면은 주어가 어디까지야? 이들까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그치?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주어는 일단 뭐 주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주어는 either is or becomes tru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either is true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를 해석을 아직은 안 했지만 이 문장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 주어라는 것이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된다야. 근데 주어의 내용을 보니까 주어가 지금 접속사 what에 의해서 끌려 나온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라고. what은 항상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리고 what은 항상 불완전한 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what 스스로가 이미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의문대명사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장에 지금 이 문장, 이 절 one believes to be true라는 이 절에는 불완전한 거야. 뭔가 명사 성질이 하나 빠져 있어. 그럼 뭐가 빠져 있는지를 보면 일단 주어는 있어 없어? 그치? 이 명사절 전체 안에서의 주어는 또 원이지. believe는 동사지. 그리고 believe는 몇 형식 동사로도 쓸 수 있냐면 5형식 동사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to be true라고 하는 것이 목적격 보어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믿는다, 누군가는 믿는다, 무엇이 to be true라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문장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당신은 믿는다, 목적어가 사실이라고. 이건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서 이게 무엇이니까 이를 뭘로 바꾼 거야? what으로 바꿔서 앞으로 이렇게 끌어서 뭐가 된 거야? 접속사 절이 된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그럼 것은 것인데 어떤 것? 당신이 믿는 것. 근데 뭐라고 믿어?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 된다?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In the province of the mind 마음의 영역에서는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해석할 수 있겠어? 자, 다음 문장 한번 봐봐. 자, 이 문장도 일단 동사를 한번 찾아봐봐. 동사. 그치, is가 동사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로 온 거야? 단순하네. 그럼 보면은 얘가 이제 명사절로 본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명사절 접속사 5가지. 자, 1번. that.
이렇게 쓴단 말이야. 5개를. 네. that, what, whether, if, 의문사, 복합관계사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명사절 접속사가 있어.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걸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that이든 what이든 여기 적혀 있는 모든 접속사는 명사절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사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접속사가 무조건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영어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영어에서 지금 이 절이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를 판단하는 건 위치와 역할로 판단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that만 하더라도 그래. 접속사 that은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돼. 그러면 그건 뭘로 판단하느냐? 위치와 기능과 형태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영어는 내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순이야, 어순. 그러면 요 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왜 명사절일 수밖에 없느냐는 단순한 대답이 나와야 돼. 명사 자리니까 라고 보는 거야. 그치? 얘가 동사고 그럼 앞에 있는 싹 다는 그냥 뭘로 본다? 주어로 봐야 되니까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절은 뭐밖에 없으니까 명사절밖에 없으니까 명사절이야지. who는 관계대명사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여기서의 who는 물론 형용사절에 들어가면 관계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인 의문사절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이 명사절이라는 거 안에도 뭐가 존재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절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절 안에도 주어 동사가 누구야? who, built가 또 주어 동사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요거 하나가 주어이지만 요거 자체의 단위가 절이다 보니까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누가 지었다. 뭘? 그치?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는 이해됐어?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는 무엇이다? 오케이, 질문이다. 의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원래 question은 의문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의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ques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지. 그리고 뒤에 접속사 that이 나왔지. 그러면 이 접속사 that은 선생님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that절은 위치와 역할과 형태에 따라서 그것의 기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위치가 누구 뒤야? 명사 뒤니까 이 that절은 뒤에 볼 거 없이 확률적으로 명사절일 확률은 좀 낮아.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일 것 같아? 그치, 형용사절일 거라고. 높은 확률로. 근데 형용사절,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 우리가 관계사절을 얘기하는 거지, 관계사절. 그러면은 형용사절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뒤에가 불완전할 확률이 높아. 그리고 보니까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형용사절이 맞네. 그럼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 의문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의문은 의문인데 그 의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문이냐면 that has been asked. 근데 보니까 has been pp야. 여기까지가 동사네. 그러면은 has been이니까 현재 완료고 be pp니까 수동태. 따라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의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문이냐면 물음되어져 온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물어봐져 온. 이해됐어? 물어봐져 온 의문이다.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깔끔하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누가 who built the pyramid.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는 is a question. 무엇이다? 의문이다. 그리고 that has been asked for millennia. 그리고 그 의문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질문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15번도 한번 볼까? 동사부터 한번 찾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주어로 본 거지. 어렵게 이제 보지 말자. 근데 일단 좀 해석을 바로 그냥 해볼게. 얼마나 많이 더 너가 배우는가. 때. 너가 뭐 할 때? 멈출 때. 조용히 할 때. 너의 생각을 멈추라는 거지. 그리고 뭐 할 때? 때. 뭘 들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너가 얼마나 더 많이 배울 수 있는가야. 이해됐어? 는 뭐하다? 놀랍다. 다시. 얼마나 많이 더 너가 배우는가. 사실은 이 문장의 주어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주어로 볼 수 있어. 이렇게가 주어야. 너가 얼마나 더 많이 배우는가는 amazing. 뭐하다? 놀랍다. 근데 너가 배우긴 배우는데 언제 배워를 뒤에 이렇게 붙인 거지. 언제 너가 멈추고 너의 생각을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뭐 할 때? 들을 때, 경청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할 때 너가 얼마나 더 많이 배우는지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16번 바로 이어서 볼게. 얘도 한번 동사 한번 찾아봐. 오케이. 그럼 뭐 주어의 내용은 떠나서 어쨌든 무언가가 makes me stronger. 나를 뭐하게 만든다? 더 강하게 만든다. 노래 가사에도 있지. 자, whatever does not destroy me까지가 그러면 주어로 본 거야. 맞지? 네. 이거. 자, 선생님이 아까 명사절 접속사 5가지 설명했었지. 명사절 접속사 5가지 적어줬지. 적었니? 다 못 적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일단 듣고 영상 보고 적으려고 했어. 아니야. 1번 that, what, whether if. 의문사, 복합관계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특별하게 필기를 할 땐 나중으로 미루지 마, 금비야. 네. 내가 필기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나도 공들여서 필기를 한다는 건 너도 똑같이 적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랑 템포를 맞추는 게 제일 좋아. 여기서 있는 whatever의 이름은 얘 접속사인데 얘를 복합관계사라 그래. 알았어? 복합관계사는 어렵지 않아. 그냥 의문사에다 뒤에 ever를 붙이면 다 복합관계사가 돼. 알았지? 그거의 명칭이야. 그냥 명칭은 알고 있으면 좋아. 어쨌든 뭐 학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특히 너는 외고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명히 뭐 어법이나 이런 거 가르치실 때 문법 용어를 분명히 많이 쓰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어야 네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복합관계사야 이름이. 알았어? 자, whatever does not destroy me. 그러면은 이 접속사인 whatever에 의해서 뒤에 보니까 does not destroy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나왔다라는 건 이 what 스스로가 이 절 안에서 또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주어의 역할을 한 거로 보는 거죠. what이라는 건 스스로 항상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does not destroy me. 나를 파괴하지 않는 것은 만든다 나를 더 강하게. 이해됐지? 네. 자, 저 복합관계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줄게요. 자, 영어에서 복합관계사는 2가지의 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절? 명사절.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절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지. 명사절이면 당연히 어디 들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지.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부사절인 경우는 어렵지 않아. 부사절인 경우에는 문장 제일 앞에 들어올 수 있어. 부사절은 부사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밑에 문장을 보면
whichever path you take, good planning will help ensure success.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good planning이야. 좋은 계획은 will help ensure success. 도와줄 것이다. 보장하는 것을 성공을 이렇게 된다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whichever path you take 라고 하는 이 절은 무슨 절로 봐야 되냐면 부사절로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복합관계사가 기본적으로 의문사 뭐 what이든 which든 who든 when이든 where든 이런 의문사에다가 뒤에다 뭘 갖다 붙인 거야? ever를 붙인 건데 복합관계사는 명사절로 해석될 때랑 부사절로 해석될 때랑 달라. 그래서 명사절은 그냥 어차피 주어로 쓰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부사절은 뭐뭐이든지 상관없이를 붙여야 돼. 항상 부사절은 뭐뭐에 상관없이라고 붙여. 씨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복합관계사를 부사절로 썼을 때에는 항상 무엇으로 문법적 전환이 가능하냐면 no matter 플러스 의문사로 바꿀 수 있어. 자, no matter의 뜻이 뭔데? 상관없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whichever path you take를 해석을 하면 일단 which는 어떤이야, 어떤 경로를 너가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위에서는 whatever does not destroy me는 무엇이든 나를 파괴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서 어떤 경로든 너가 가든지 상관없이라고 해석을 해준다고. 이해됐어? 얘는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no matter 플러스 뭘로 바꿀 수 있어? 의문사로 바꿀 수 있어. 그럼 whichever path you take니까 no matter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의문사 누구? which 쓰고 which path 그냥 써주면 된다고. No matter which path you take 그냥 여기서 바꿔버리는 거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상관없이 어떤 길을 네가 가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라고. Good planning will help ensure success. 이해됐지? 네. 응. 자, 이 랩업 같이 한번 하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동사부터 찾아봐, 동사.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지. 얘가 동사일 거야. 왜냐면 얘가 목적어거든. 딱 봐도. offset. offset이라는 게 꼭 형용사로만 쓰지 않아. 기본적으로 명사야. 아니, 동사야. offset의 뜻이 뭐니?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거. 이게 원래 선생님이 아까 너 단어 설명해 줄 때도 얘기했었지만 단어를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해. 기본적인 어휘의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쌓일 때까지는 단순 암기를 막 진짜 되게 힘들게 해야 돼. 그때 빡세. 근데 이제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게 서로 단어들끼리 모이고 엮여가지고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를 그리는 단어들로 머릿속에서 구분이 된다고. 업셋이라는 단어가 되게 쉬운 단어잖아. 어릴 때 배워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다고. 뭐 화난, 기분이 안 좋은 이란 뜻이야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로 배웠는데 사실 이 단어는 분해를 해보면 up이라는 부사와 set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그럼 set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set이라는 건 아래에 정착시키다라는 뜻이야. set은 항상 머릿속으로 아래 방향을 그리는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돼? 이게 탁 놓는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보통 세팅한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야 저기 식탁 세팅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식탁에 뭐 수저 놓고 물 갖다 놓고 이런 걸 세팅한다고 표현을 하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래에다 까는 행위잖아. 다 이렇게 뭔가 갖다 놓는 행위. 셋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래로 깔리는 거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그러면은 아래로 깔리는 걸 뭐 하는 거야? 뒤집은 거야. 위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리는 걸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기분이 상하는이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영어는 알파벳이 절대로 상형 문자는 아니야. 우리가 보통 상형 문자라고 얘기하면 보통 한자 같은 게 상형 문자지. 너 상형 문자 뭔지 알지? 네. 영어는 상형 문자는 아니지. 하지만 영어의 의미는 굉장히 상형적이야. 다시 말하면 단어들이 꼭 이미지적으로 암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이걸 철자로 암기하면 힘들어서 못 해요. 왜냐면 비슷한 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줘. 그리고 어쨌든 upset이라는 게 여기서는 뭘로 썼어? 동사로 썼을 거야. 왜냐면 얘가 목적어거든. 얘가 동사야. 이해됐어?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주어. 자, 그런데 주어를 이끌고 있는 접속사의 이름이 뭐야? 지금? 대시지. 대신 명사절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대신 명사절로 쓸 땐 뒤에가 항상 완전한 절이 와. 그래서 he lied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를 쓴 거야. 그래서 그가 거짓말했어. 누구한테? 그치. 그가 그의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지. 화나게 했다 그들을. 매우. 됐습니까? 네. 자, 2번 동사 찾아보십시오. 블랙? 지금 찍는 느낌으로 자꾸 대답하는 것 같아. 블랙. 그치. believe가 동사지. 얘가 동사인 이유. 왜냐하면 얘가 주어거든. 딱 봐도 단독 명사잖아. For thousands of years는 부사구잖아. 전치사구.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된 거잖아. 인간은 뭐 했다? 믿었다. 그리고 그럼 이 대은 지금 누구 자리에 있는 대시야? 그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야. 그래서 인간은 믿었었다. 지구가 뭐라고? 였다고. 어디에 있었다고?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믿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자, 3번. 동사. easy express. 오케이. easy expressed라는 수동태 동사지.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돼야 되겠지. 해석을 해보면 when the action occurred, when the action occurred, occurs or will occur 까지가 주어가 돼. 그러면 저기서의 when은 명사절 when이니까 부사절 when이랑은 해석이 달라야 돼. 부사절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지만 명사절 when은 그냥 저기서 의문사거든.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행동이 occurred, 일형식 동사지, 발생하다. 언제 행동이 뭐 했는지 발생하는지 혹은 will occur, 발생할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언제 when the action occurred, occurs or will occur 이렇게 되는 거라고. action이 언제 occurred 했는지 혹은 occurs 할지 or will occur, will 앞으로 발생할지는 이렇게 된다고. 는 무엇 되어진다? 되어진다. 수동태지. 무엇에 의해서? by the verb tense. 동사의 시제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센 말 알겠어? 그럼 저 왼절은 무슨 절이 아니다? 부사절이 아니라 누구 자리다? 명사절 자리니까 주어처럼 명사절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4번. 주어. don't know. 저 I. 오케이. 주어 I don't know가 동사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when으로 붙어 있는 이 절은 품사가 뭐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when이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이 when은 절대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부사절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몰라 언제 수업이 끝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나는 모른다 수업이 끝날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영어의 원리상 우리가 뭐 이 절이 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걸 아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해. 문법에서는 결국은 동사, 준동사, 접속사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의 문법이라는 건 결국 어떤 문장의 내용과 그 구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뭐 추가의 형식이라든지 생략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영문법이거든. 센 말 기억나지?
그래서 이 웬절이라는 게 여기서는 누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해석할 수 없다. 부사절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이런 해석의 실력들이 쌓여야 너가 독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단어를 알고 모르고랑 또 상관없이. 내 말 이해되시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위에 관계대명사 what, 의문대명사, 복합관계사 이렇게 써있지.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만. 지금 우리가 본 명사절 접속사 첫 번째로 뭐 봤어? 그 다음에 근데 의문부사라고 하면 의문사야. 알았어? 의문사야.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나왔어? 명사절 접속사? 왓이야. 근데 이거 지금 학교에서 원래 문법 배울 땐 관계 대명사로 배우거든. 근데 왓은 그냥 왓이야. 얘를 꼭 관계 대명사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 헷갈려서. 그냥 얘는 명사절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명사절이야. 왓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복합 관계사 이렇게 해서 5가지야 총. 자, 5번 한번 볼게. What seems to clear is that he wants to hear positive answer. 자, 문장의 동사가 누굽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동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어로 받고 이 that부터 또 여기까지는 비동사 다음에 나온 보어, 다시 말하면 명사절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몇 형식 동사다?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해석은 차치하고 그냥 이 문장의 구조는 주어는 곧 보어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근데 주어가 보니까 what seems to clear라고 하는 명사절이 나온 거지. 그럼 명백해 보이는 것, 명확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명확해 보이는 것은 대시다야. 근데 이 대시 또 명사절이야. 왜? 보어 자리에 있으니까. 뭐가 명확해 보이는 게 뭐냐면 that he wants to hear a positive answer. 그가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해석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보이는. 명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원한다, 듣는 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6번. 자, figure, okay. 자, the police couldn't figure out. 경찰은 couldn't figure out. 알아낼 수 없었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who had broken into the house가 무슨 절? 그렇지. 왜냐하면 figure out, 무엇을 알아내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뭘 받아줘야 돼? 명사, 다시 말하면 목적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who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의문사. 그래서 누가 침입했는지 그 집에. 경찰은 알아낼 수 없었다. 누가 침입했는지 그 집에. 이해되셨죠? 자, 7번 바로 갑니다. 자, what most beginner investors don't understand is that investigating in the stock market could be a risk. 자, 문장 전체의 동사가 누굽니까? 그렇지, is가 동사죠. 그럼 결국 이 문장도 그냥 이형식 문형인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해석을 아직 안 했지만 주어는 결국 대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주어를 해볼까? What most beginner investors니까 것. 맞지?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불완전한 절을 받는 거지. what은 항상 불완전한 절.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야. That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자, 이 대절이 또 명사절이 나왔지. 이 대절은 명사절로 썼으니까 완전한 절이어야 돼. 그래서 뒤에 문장 성분이 다 있어야 돼. 그럼 이 대절의 주어는 누구야? 마켓까지. 그치?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까지가 주어가 되지.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이 대절의 주어가 된 거야. 이 could be a risk. 무엇일 수도 있다? 위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가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 보면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센 말 아시겠죠? 어려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공부는 앞으로 영어를 잘하는데, 독해를 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될 거야. 사실은 보면은 결국은 영어라는 게 우리가 뭐 5형식 이렇게 배우지만 5형식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리고 그 형식이라는 걸 배운 거랑은 또 별개로 너희들이 해석할 때 그걸 잘 적용을 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문법적 원리들과 이런 해석 연습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걔네들이 다 결합되면서 문장을 보는 힘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문장을 보는 어떤 폭 자체가 훨씬 더 커지면서 독해도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거야. 자, 이건 바로 갈게. 그 사람은, 한 남자는 알아봤다. 나를. 맞지? 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를. 이렇게 된 거지. 얘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remember의 목적어. 그래서 여기서 who, he, was라는 말에서 자, 지금 여기 계속 이 동그라미가 있는 이유를 내가 단순하게 설명해 줄게. who의 이름은 의문 대명사야. 미아 봐봐. 우리가 의문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때 쓰는 게 의문사야. 의문사 대표적인 게 일단 what, who,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있다고. 물론 which도 포함시킬 수 있어. which까지도. 근데 which는 뺄게.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지. what의 뜻이 무엇이지? who의 뜻은 뭐야? 오케이, where는? 어디에? when은? 언제? why는? how는? 오케이. 이 무엇이라는 말의 품사가 뭐야? 그냥 우리말 기준. 무엇. 명사지, 명사.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의문사인데 얘가 뜻 자체가 무엇이니까 얘가 명사를 대신하는 걸로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의문 대명사라고. who의 뜻은 뭐야? 누구지? 누구도 품사가 뭐야? 누구? 명사지. 그래서 얘도 뭐가 돼?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야. where, 어디에는 장소니까 부사가 돼.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의문 부사. 언제도 의문 부사. 왜도 의문 부사. 어떻게도 의문 부사.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 물론 의문 형용사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조금 나오니까 나중에 혹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이 의문사에다가 의자만 이렇게 지워버려가지고 관계 대명사도 되고 관계 부사도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관계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얘를 쓰느냐? 의문사에다가 뭘 합치는 거야? 접속사의 기능을 합치기 위해서 쓰는 게 얘네들이야, 의문사라고.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게 무슨 기능도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접속사의 기능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렇게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파생된 게 의문사에서부터 파생됐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의문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who는, 이 who라는 접속사가 이끈 이 he, was까지라고 하는 이 명사절 안에서, 알았지? who, he, was라고 하는 이 명사절 안에서 who가 이미 무슨 역할을 하는 걸로 본 거야?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본 거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절은 당연히 불완전해야 되는 거야. 명사 성질이 하나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비동사 was 다음에 보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대신에 who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what이나 who와 같은 이런 명사절로 쓰는 what이나 who는 뒤에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야. 알았니? 네.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볼게. 자, you can choose whichever dish you prefer in this restaurant. 지금 이제 내가 아까 의문사 설명하면서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 설명했지?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로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의문 형용사야. 자, 의문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로 봐. what이랑 which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의문 형용사기 때문에 얘네 뒤에 누굴 붙일 수 있어? 명사를 붙일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알았지? 너 핸드폰 뭐 써? 이렇게 물어볼 때 What phone? 이렇게 쓴다고. What phone do you have? 어떤 핸드폰 너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 phone이라는 게 폰인데 얘는 해서 어떻게? 어떤이라 해석하지. 어떤 폰을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얘의 역할이 폰을 수식하는 뭘로 본 거야? 형용사로 봤다는 거야. 우리 what time is it? 이거랑 비슷해. 어순 자체가. what time이라는 것도 어떤 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요걸 which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냥 똑같아. 의미 자체는 똑같아. 다만 which와 what의 차이는 what for는 그냥 범위를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너 폰 뭐야? 이 정도로 물어보는 거고 which는 이것 중에 어떤 게 네 폰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보면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자, 선택하다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whichever dish you prefer라고 하는 명사절을 쓴 거야. 자, whichever는 복합 관계 대명사지. 그런데 ever를 빼보면 결국 which라고 하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누가 붙어 있는 거야? 명사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가 한 단어로 본 거야. whichever dish. 어떤 접시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어떤 접시든지 간에 너가 뭐하는? 선호하는. 그러니까 원래 너는 선호한다 동그란 접시를. 너는 선호한다 더러운 접시를. 너는 선호한다 깨끗한 접시를. 원래 이렇게 명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목적어가 누구로 변환된가? whichever dish로 바뀐 거라고. 혹은 which dish도 상관없이. 이해됐지? 복합관계사를 쓰든 의문사를 쓰든 역할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접시든 네가 선호하는 것을. 이 식당에서. 근데 여기서의 디시는 사실은 접시가 아니라 음식이야, 음식. 그래서 너는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이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트레이닝북을 좀 펴서 트레이닝북도 좀 한번 해보자. 오늘 수업 내용 일단 이해됐지?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트레이닝북 하면서도 좀 봐. 복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너가 하는 이 공부, 지금 나랑 이 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 단어 암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천일문 공부, 구문 공부, 그리고 약간 좀 기본적인 문법적인 이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너가 이 방학 한 달 조금 안 되는 이 시간을 진짜 여기에만 몰두해서 공부하면 너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늘 수 있어. 그리고 영어라는 게 원래 언어 공부라는 게 그래. 되게 막연해. 막연하다고. 단어 암기도 맨날 해야 될 것 같고, 뭐 맨날 막 200개씩 막 암기하는데 맨날 까먹는 것 같고, 이거 언제까지 암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 하기 싫어져, 원래. 이게 보상이 느껴지지 않거든. 원래 인간은 그래.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이 느껴지지 않고 결과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기 되게 싫어. 근데 그거는 꼭 기억해야 돼. 원래 그래. 공부가. 하지만 보상이 없지 않아. 반드시 나와, 보상은. 그게 시험 점수로의 보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 느껴졌던 가장 큰 보상은 점수보다 진짜로 내 스스로 실력이 늘었다고 느낄 때야. 그때가 내 스스로 가장 뿌듯해. 아, 내가 이게 되는구나. 아, 이거 전에 이해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이 한 달 동안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선생님이 시키는 거.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와봐. 그러면 2학기 때 뭐 선생님이랑 뭐 내신 대비 또 하고 또 학교에서도 수업 듣고 하는 게 많이 달라질 거야.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그냥 내 수업만 들으면 안 돼. 복습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 복습을 안 하면 오늘 공부한 거,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날라가. 언어는 반복이 핵심이야. 정말 명심해야 돼. 알겠지?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트레이닝북 해오시고, 단어 암기는 오늘 15까지 했으니까, 단어 암기는 10부터 10, 오늘, 너 월요일이 오잖아? 그럼 주말이 껴있잖아? 그러면은 10부터 20까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니? 그럼 오늘부터 단어 암기 시작해야 될 거야.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